중소형 주식을 10% 샀잖아요. 근데 만약에 올라가지 않고 반대로 10% 빠지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비중을 반으로 줄이셔야 됩니다. 위험 관리 해주셔야 돼요. LG생건 물 타도 될까요? 평단 95만 비중 15%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LG생활건강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고, 지금 보면은 저점이 좀 이제 LG생활건강이 언제 이렇게 많이 올라갈까요? 라고 하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요즘에 보면 이제 저점은 찍혔다. 저점이라는 게 뭐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는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LG 생활건강이 실적이 좀 나거든요. 왜냐면 코카콜라도 있고 음료수도 있고, 이게 보면은 2021년에 1조 2천억이 나고 2022년에 7천억으로 떨어진 다음에 작년에 한 5천억 정도 벌었어요. 그러니까 5천억 정도를 작년에 벌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이게 올라가겠죠, 이제. 왜냐면 저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올라오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작년에 5천억을 벌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6조 5천억이니까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한 8%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막 다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 왜냐면 이제 화장품이 41%, 그리고 생활용품이 32%거든요. 그리고 음료수가 26%가, 생활용품은 뭐 LG생활건강 많잖아요. 주겸, 칫솔, 부터해서 샴푸, 뭐 여러 가지 용품 많잖아요. 그죠? 화장품에서 매출이 떨어져서 이제 좀 떨어졌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소비재잖아요. 소비재, 화장품이나 뭐 이런 것들 소비재이기 때문에 그 언제 빠르게 반등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라라님께서 만약에 비중이 5%잖아요. 만약에 주영쌤 저 LG생활건강 90만 원에 샀었는데요. 지금 뭐 마이너스가 한 뭐 50% 났어요. 근데 비중이 5%입니다. 이러면은 제가 LG생활건강 지금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중 10%까지 늘려도. 왜냐면 그러면은, 자, 여러분 보세요. 90만 원일 때 만약에 이제, 왜냐면 이게 개별 종목이잖아요. LG생활건강은 2판 4판 주식이 아니잖아요.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주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에서 만약에 뭐 내가 한 5%를 사놨다.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왜냐면 이때는 뭐 그럴만하죠. LG생활건강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그죠? 근데 5%만 사놨단 말이죠. 근데 쭉 이렇게 떨어지고 여기에서 5%를 더 사면은 매수 단가가 어디까지 확 떨어지냐면 60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매수 단가가. 그렇지 않나요? 매수 단가 이렇게 확 떨어지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5%더 사면, 여기서 동그라미 5%더 사고 여기서 5% 사면 10%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LG생활건강 반등하면은 이제 손실 없이 빠져나오면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라라님께서는 비중이 15%예요. 속은 너무 상하죠. 15%나 샀는데, 90만 원에 샀는데 지금 42만 원 됐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물을 타잖아요. 그러면은 LG 생활건강만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LG 생활건강이 언제 올라갈지도 모르겠어요.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러면 LG 생활건강 올라갑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지수가 올라갈 때 뭐는 올라가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현대기아차는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저 친구들이 안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LG생활건강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그럼 여기서 더 해버리면 비중 20%가 돼버리면은,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결국 뭐냐면은 이제 라라님께서 이번에 잘 경험하셨습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개별 종목의 비중을 한꺼번에 10% 이상 너무 많이 사면 안 되고, 그게 다 마찬가지. LG생활건강, LG이노텍, 현대오토에버, 저희가 말하는 중소형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5%가 넘어가면 굉장히 신중해져야 되고, 사실은 제가 다 맞을 수는 없죠. 제가 다 맞을 수 없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주영쌤이 뭐 5% 이상 사지 말랬지만 나는 나의 판단을 믿는다. 나는 10% 간다. 당연히 그것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10% 이상 사셨잖아요. 중소형 주식을. 그 왜 10%를 왜 샀을까요? 중소형 주식을.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셨겠죠. 이게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서 10% 사겠습니까? 아니죠.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 샀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 말씀드리시냐면 중소형 주식을 10% 샀잖아요. 근데 만약에 반대 올라가지 않고 반대로 10% 빠지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비중을 반으로 줄이셔야 됩니다. 위험 관리 해주셔야 돼요. 아까워도 어쩔 수 없어요. 다음을 기약하면서. 왜냐면 이번에 내 판단이 틀렸다. 나는 이번에 나의 패배를 인정한다. 이러면서 이제 반도 확 줄이셔야 돼. 그럼 떨어져도 위험 관리가 무조건 돼요. 근데 그냥 10% 샀는데 마이너스 10%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또 물 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종목이 안 올라가면은 뭐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동진세미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개별 종목이잖아요. 동진세미켄은 개별 종목이잖아요. 옛날에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내가 주영쌤이 오늘 동진세미캠이 좋다고 했다. 내가 봐도 좋은 것 같다. 가볍다고 했다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10%를 한꺼번에 확 사잖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만약에 44,000원에 사셨잖아요. 그러면은 4만원이 깨지면은 무조건 절반은 날려버려야 돼요. 왜냐면 나는 이게 올라간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10%를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냐면 5%를 사신 분들은 떨어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돼요. 5% 그러니까 1억 중에서 500만 원치만 산 사람들은 떨어져도 그냥 놔두면 됩니다. 왜냐면 그냥 나중에 많이 떨어지면 더 사면 되거든요. 근데 10%를 산 사람들은 이게 뭐 회복이 안 돼. 이거를 나중에 리벤지라고 하죠. 복수하려면 밑에서 10%를 더 사야 되는 그 비중이 20%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항상 이제 우리가 위험과 2판 4판 주식과 이제 개별 종목 주식들을 구별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프라인 일정 하단에 나와 있죠. 부산에서는 이제 셋째 주 금요일에서 부산에서 스터디 있고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서울에서 오프라인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프라인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고 안 하고 차이 많이 나니까요. 시간 내셔서 다 공부하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상담번호 있습니다. 상담번호로 주행쌤 저도 같이 공부할래요 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안내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든 자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나가실 때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